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 시간이 8시 15분인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근데 예린관 친구들이 밖에서 되게 떠드는 소리가 나서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얼굴에 좀 막 개기름이 좀 흐르는 것 같은데 표시 납니까? 아무튼 오늘 끝까지 힘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정보와 유익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오늘 선생님이 그 아는 사람이 보내준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대중매체 그리고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중매체, 이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는 그렇게 100%까지는 아닌데 수능에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로서 나올 확률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정리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옛날에 배웠는데 전에 배웠었죠? 이 대중문화를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대중매체로 넘어가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다수가 누리는 동질적 문화라고 했죠? 다수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했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음악, 가요, 오빤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것처럼 음악, 가요, 영화, 스포츠, 패션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2차 산업사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을 했었고, 근대 국가에 이제 교육이 이제 생기면서 의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나 메이저 리그 이런 거대한 스포츠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는 거의 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중매체의 보급은 처음에는 이제 활자매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성매체, 그 다음에 영상매체 순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활자매체는 책이나 잡지, 음성매체는 라디오, 영상매체는 TV, 컴퓨터 뭐 이런 순으로 발전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대중문화의 변화는 예전에는 획일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개성적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활자매체나 음성매체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해주는 일방향 방식이었지만 오늘날의 SNS나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매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양방향 소통하는 쌍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TV나 라디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장면을 많이 내보내서 광고 수입을 극대화해가지고 상업성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일방향성을 갖고 있다. 여론 조작이 가능해졌어. 그래가지고 TV에서 뭐 오늘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우상화 뭐 하는 경향이 1970, 80년대 좀 있었죠. 그래서 일방향성은 이러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게 한다. 이거를 선생님이 전에 대중문화 파트 할 때,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이런 거 할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대중매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봅시다. 대중매체는 이 대중문화가 소비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대중매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 매스미디어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림 형태가 됐든 그냥 지문 형태가 됐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 그래서 이제 그 전통 미디어는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그런 미디어고, 뉴 미디어는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SNS, 스마트폰을 이용한 뭐 카톡, 뭐 이런 것들을 뉴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통 미디어는 TV, 신문,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 미디어는 대중 전달을 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TV를 막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보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 뉴 미디어는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보면서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죠. 선생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추승문을 제어하지 못해. 자, 그래서 이제 전통 미디어는 일방향성이다.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정보의 생산자가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뉴 미디어는 그 생산자가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소비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거나 참여할 수도 있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죠. 이 기레기야, 기사 좀 똑바로 써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쌍방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전통 미디어는 수용자들이 정보 획득을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TV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놓치면 TV를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획일화된다. 동시에 정보를 얻고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그래가지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 TV를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도 똑같이 하고 사고방식도 똑같아질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뉴 미디어는 이제 그러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컨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개성을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뉴 미디어는 이제 그 개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이제 전통 미디어를 쭉 끝내고 한번 이게 보죠. 그래서 정보 수집에서의 이제 수동적인 성향을 갖는다. 멍하니 이제 TV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는 이따 하고, 그리고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들이 자기들의 뭐 그런 소비자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분리되었어.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라디오, DJ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이야. 방송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생산하는 사람은 계속 생산해내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분리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TV나 라디오에 대한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수동적이고 참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의 규격화된 행동 양식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규격화된다는 말은 획일화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뉴미디어는 여러분들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무한정으로 정보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용자들이 이제 정보 획득을 동시에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딱 올라오면 어떤 사람들은 올라오자마자 그 기사를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그 뉴스를 검색하면 일주일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TV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방송을 놓쳤어도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지? 다운받아서 본다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 획득에 있어서 동시적이 아니라 비동시성이다. 받아들이는 시기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제 수집에서의 능동적인 성향은 뭐냐면 사람들이 TV나 라디오는 들리거나 보여지거나 들리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멍하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TV를 막 바보상자라고도 하잖아.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만든다고. 근데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치고 찾아가고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실 뉴미디어는 좀 사용하기가 귀찮은 경향이 있어. 전통 미디어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뉴미디어는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귀찮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리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지만 여전히 전통 미디어 방식인 TV 사용자가 더 많다. 일단 어린애들은 뽀로로 보잖아. 뽀로로. TV 보고 만화영화 보고 노인들도 계속 TV만 보죠. 인터넷 하실 줄 모르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TV를 보는 사람이 많아. 그쵸? 근데 인터넷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보사회이지만 여전히 TV 사용자가 많음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시험 문제 보기 선지로 나온 것을 선생님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낚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정보를 우리가 생산할 수도 있어. 유튜브에다가 선생님이 미스타추 이거 강의 올리잖아. 나 생산자야. 그쵸? 그리고 나 인터넷에 있는 거 내가 올려서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누가 올린 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이 수용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수용자가 수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댓글을 달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른 다른 그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회화의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거야. 옛날 전통 미디어는 TV나 라디오 딱 정해져 있었어. 채널도 정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되었어. 사회화가 되는 방식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그렇지만 오늘날의 대중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떤 대중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화가 차별적,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선지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전혀 당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에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사회의 대중매체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A사회는 일방적으로 이 대중매체의 유형, 이런 거 꼭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범례로 나온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대중매체의 유형이 한 가지였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TV나 라디오 이렇게.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줬죠. 그럼 A세대는 전통 미디어야, 뉴 미디어야? 네, 맞습니다. 전통 미디어죠. 그래서 TV, 라디오, 책 이런 게 대표적이란 말이야. 자, B사회는 여러분들 사회 구성원이 매체가 일단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데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여? 화살표가 왔다 갔다 쌍방향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B사회는 어떤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S,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사회에서는 B사회에 비해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조작이 용이하죠. 그쵸? 일방적으로 주입하니까, 전하니까, 일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A사회에서는 B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원의 규격화된 행동 양식이, 규격화된 행동은 획일화된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A사회가 더 획일화되겠죠. A사회에서는 B사회에 비해 규격화된 행동, 획일화된 양식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 자, 디귿. B사회에서는 A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원의 능동성이 많이 발휘될 것이다. 능동적이죠. 그치? 인터넷 같은 것도 내가 찾아야 돼.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검색해야 되고 능동성이 더 많이 발휘되죠. B사회에서.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 B사회에서는 A사회에 비해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중매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화가 더 차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뉴 미디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B사회가 A사회보다 더 차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9월 평가원 기출 문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잘 챙겨야 돼. 그래서 선생님 2학기 때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6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우선 챙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른 문제도 풀겠고. 자, 이번 주 동물보호 교육에서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TV 다큐멘터리, 이거 전통 미디어야, 뉴 미디어야? 전통 미디어죠, 그쵸? 을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주려면 동영상보다 관련 잡지나 책을 읽게 한다. 잡지나 책은 활자 매체로서 완전 전통 매체죠.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동물보호단체의 홈페이지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는 거. 인터넷을 쓰는 거는 PC죠. 인터넷, 뉴미디어가 되겠네. 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1번. 갑의 선호 매체는 을의 선호 매체와 달리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둘 다 일방적이잖아. 그쵸? 다른 게 아니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뭐뭐와 달리, 이렇게. 사회문화 많이 공부했으면 벌써 이거 눈치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틀려. 갑의 선호 매체는 병의 선호 매체와 달리 정보 수용자도 정보를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병이 생산하죠. 갑의 선호 매체는 그냥 소비자와 생산자가 딱 분리되어 있고 소비자는 정보를 생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을의 선호 매체는 갑의 선호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동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을의 선호 매체는 갑의 선호 매체에 비해 아니잖아. 둘 다 전통 매체죠. 정보 전달의 동시성과 신속성이 동시성은 뭐 될지도 모르겠지만 신속하지는 않지. 또 그 뉴미디어에 비해서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틀렸죠. 자, 4번. 을의 선호 매체는 갑과 병의 선호 매체에 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뉴미디어니까 사용자의 범위가 지구 반대 있는 사람하고 막 카톡하고 그러죠.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5번. 병의 선호 매체는 갑과 을의 선호 매체에 비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 라고 했는데 그 병의 선호 매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4번을 잘못했네요. 을의 선호 매체는 전통 미디어고 그치? 갑과 병은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뒤죽박죽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미디어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죠? 선생님이 피곤해가지고 잠깐 좀 미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번. 병의 선호 매체는 갑과 을의 선호 매체에 비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그쵸? 병의 선호 매체야말로 뉴미디어고 그치? 뉴미디어는 전통 미디어에 비해서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쌍방향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또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아줘야 되는 파트가 되겠죠. 선생님 기말고사 지금 문제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울 것 같고 강의를 꾸준하게 듣고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를 좀 잘 다루고 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그 부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개념 동영상에서 다뤘던 문제 이런 거 충분히 하면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듣고 수업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은 언제든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잘 알려줄 거고 선생님이 좀 바빠 2, 3학년 수업이 걸쳐져 있고 담임도 하고 좀 업무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바쁘면 잘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몇 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 따로 시간을 내어서 동영상 강의를 또 찍어서 카페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고 내일 수요일이라서 좀 힘든가요? 선생님도 좀 수업 5시간 있고 힘든데 아무튼 여러분들 늘 언제나 고생 많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선생님 내일 학교에서 뵙도록 하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